안녕하세요. 현대로템 주주 여러분들, 타신의 신선생입니다. 주주 여러분들, 지금 현대로템이 조정의 흐름 잘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너무 크게 걱정하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떤 주식이든지 주주 여러분들,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입니다. 근데 제가 중요한 팁 하나를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현대로템이 주주 여러분들 지금까지 왜 올랐을까요? 최소한의 어떤 이유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현대로템이 이렇게 올랐었던 이유는 실적 때문이죠. 흔히 말하는 방산이죠. 그 다음이 바로 수급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현대로템은 지금까지 좋은 모습을 보였었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현대로템이 이렇게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건 뭐예요, 결국은? 맞아요. 실적이 혹시 안 나오나? 그리고 혹시 수급적으로 문제가 생겼나?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계속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식이라는 게 어떤 떨어질 때는 기술적 분석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어떤 상황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를 계속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근데 잘 보세요. 제가 지금 여기 실적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은 현대로템은 계속 꾸준하게 지금 실적이 반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자체가 현재도 돈을 잘 벌고 있지만 미래가 좀 더 돈을 잘 번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은 주가는 반영을 한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거든요.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적이 어떻게 보면은 반영이 되면서 계속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지금 상향을 하고 있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는 지금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이게 방산 전문은 아니잖아요. 철도도 좀 일을 계속 매출을 내고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구간에서 지금 돈을 계속 벌고 있는 회사였다라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주주분들한테도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종목이 움직일 때는 고가에서 매수를 하려고 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가 고점인지를 모르는데 자기가 고점에서 어떻게 매수를 안 하냐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러면 주주분들한테 오히려 그냥 떨어졌을 때 차라리 현대로템을 만약에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저는 그래요. 그냥 이렇게 올랐을 때 막 급등하면 진짜 더 갈 것 같거든요, 사람 심리가. 근데 한 타이밍만 한번 기다려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는 사실 처음 드리는 건 아니고 정말 그 12만 6,100원일 때 정말 꼭지일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올랐다가 떨어지고 떨어졌다가 올라갈 때 어떻게 매도하고 매수하는지에 대한 방법만. 그러면은 우리 주주분들은 눌림목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도 현대로템 사고 싶어? 고점에서 사는 게 아니라 눌렸을 때 사는 거예요. 제가 당시에도 되게 뻔한 소리를 했어요, 주주 여러분들. 그러니까 현대로템을 그렇게 사고 싶다라고 하면 차라리 저는 떨어졌을 때 매수하면 좀 더 수익적으로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더 떨어져도 최소한 이 비싸게 고점에서 매수한 사람들보다는 손해가 덜 나지 않을 거냐는 거예요. 덜 불안할 거고. 그러니까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제 영상에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거, 수급적으로 또 봐야 돼요. 현대로템이 정말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인데, 현대로템에 제가 25년도만 체크를 할게요. 지금까지 외국인들 160만 주, 기관들이 200만 주입니다. 금투가 120만 주고 수급적으로 전혀 지금 나쁠 게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어제도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팔았는데요. 주주 여러분들, 외국인들이 이게 많이 판 거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엄청난 물량을 쥐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 작년에 외국인들이 제일 많은 물량을 쥐고 있어요. 이것도 꼭 한번 우리 주주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돼요. 외국인들만 860만 주 보이시니까 24년 한 해 동안에.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팔고 개인들이 매수를 많이 했으니까 나쁘다라는 생각은 저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제도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졌을 때 개인 주주분들이 매수를 한 거라면 저는 눌림목 구간에서 굉장히 잘 들어가신 매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주주분들, 이 눌림목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결국 다시 오르긴 할까? 근데 제가 그 오른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우리가 그러면 얘가 어떻게 상승할 거냐는 거예요. 그 반전의 신호가 나오는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주식은 항상 가격이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와야 한다. 이거 외우세요, 주주 여러분들.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으면 가격은 오를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래량이 들어와야 하는 길목은 뭘까? 바로 세 글자. 매물대입니다. 거래량은 이 매물대 구간에서밖에 터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현대로템의 매물대는 뭘까요? 이렇게 증권사에서 다 알려줍니다.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가장 두꺼운 매물대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락할 만큼은 하락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다만 여기에서 얘가 V자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U자 형태로 나올지 아니면은 잠깐 10만 원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할지는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거래량의 양에 따라서 저는 다르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매물의 의미가 뭐냐? 말 그대로 매도 물량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매수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매도할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겠네요. 그래서 가격이 이런 식으로 다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가격이 다시 한번 더 상승의 신호가 뜨는 건 거래량이 매물대로 장악을 할 때다. 이거 놓치시지 말라고요. 그리고 주주분들 매번 비싸게 매수하지 마시고 010-4459-6279입니다. 제 전화번호잖아요. 저장을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로템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저한테 남겨주시면은 제가 현대로템 주주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매수에 대한 포인트 잡아 드릴게요. 그리고 매도하기 전에 제가 매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 지금 현대로템은 결국은 계속 고가권을 갱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끌고 가는 매매보다는 수익 주면은 저는 나오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예 싸게 사신 분들은 계속 가져가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구독 버튼 꼭 한 번씩 좀 눌러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자, 주주분들, 제가 현대로템을 작년 4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끌고 오고 있는데 이런 잔파동 나오는 걸 어떻게 다 버텼을까요? 그냥 무조건 버티라고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투자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하나의 파동을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 물론 여기에서 올라갈 거다라는 어떠한 확신 부분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자꾸 파동을 그리면서 가기 때문에 올랐다 떨어지고 떨어졌다 올라갈 때 어떻게 매도하고 매수를 하는지만 제가 그 간단한 기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현대로템 최종 요약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파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잠시 채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타점의 신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 이제 신 선생이고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덕분에 이제 2024년부터 제가 이제 채널을 좀 키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정말 이제 0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계속 꾸준하게 이제 우상향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덕분이라고 말씀을 항상 드려요. 그래서 정말로 감사하고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솔직히 이런 현대로템 같은 종목도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사실 가파르게 상승을 나왔어요. 근데 어떤 부분을 저는 중시 여기냐면은 항상 이 주식이라는 걸 매매를 하실 때는 저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다들 매매를 하실 때 보면은 올랐다가 떨어질 때 본격적으로 물량을 잡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떨어졌다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파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쉽게 설명을 해드릴까를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그냥 오늘 시간을 좀 마련해서 한번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겨우신 분들은 뭐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건데 저는 결국은 이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파동을 그리면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우리 주주분들도 잘 보시면은 이게 세력들이 있는 애들 있죠. 그러니까 관리를 하고 있는 애들은요. 사실 차트가 굉장히 깔끔해요. 근데 이제 세력들이 없다. 이미 다 팔고 떠나면요. 그냥 파동이고 뭐고 그냥 나락을 가버려요. 근데 이 주식 매매를 하다가 얘가 고점인지 얘가 끝났는지 사실 그거를 구분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은 저는 거래량의 답이 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주주분들도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매물대라는 것만 잘 이용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매매를 할 때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가격이 상승을 할 때요. 절대 아무 곳에서나 정말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를 들어서 선을 제가 이렇게 그어 볼게요. 제가 이거를 화면을 좀 옮겨서 선을 제가 이렇게 그려 보겠습니다. 근데 막 이런 데서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거래량이 터져야 하는 가격대에서만 움직이는 거지 얘가 그래서 파동을 그릴 때 정말 딱딱 맞춰서 움직이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저는 매매를 할 때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한테 매수에 대한 타점을 드릴 때는 어디냐면 거래량이 가격이 돌파를 하는 이 매물대 구간을 제가 돌파할 때 계속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거래량이 터졌었던 가격대까지 보통 눌리는 게 정석이에요. 근데 잘 보시면은 주주 여러분들 제가 이 현대로템을 설명을 잠깐 드리려고 하는 게 얘가
매수하신 입장에서 6만 5천 원에 매수를 했는데 얘가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4만 5천 원까지 떨어졌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이거 얼마까지 떨어져요? 이거 얼마까지 떨어져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시는 줄 아세요? 물타기 하려고. 계속해서 평단가를 낮춰가지고 얘가 얼마까지 떨어질 줄 안다라고 하면 그때까지 계속 물타기 하는 거예요. 근데 주주분들 이거를요 생각을 한 번만 바꿔보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건 어차피 우리가 수익을 보려고 주식을 매매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얼마까지 떨어지는 게 진짜 중요해요. 막말로 얘가 만 원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이거 떨어지는 거 맞출 수 없어요. 이걸 누가 맞추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얘가 얼마까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만 제가 집중을 하는 거예요. 저는 어차피 수익을 봐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제가 영상을 촬영을 하다 보면은 떨어지는 종목을 촬영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주주분들이 원하시는 건 이거 왜 이렇게 떨어져요? 이거 얼마까지 떨어져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얘가 떨어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 올라갈 건데 물타기를 하시더라도 여기 거래량이 들어올 때부터 저는 차라리 매매를 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정말 최저점을 잡는다고요? 이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나?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 현대로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 게 당시에 제가 이 영상이 1월 31일 날에 촬영했었던 영상이거든요. 제가 다음 주에 터진다라고 했어요. 여기 놓치지 말고 집중하라고. 제가 당시에도 뭐라고 했었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도 매수를 망설이시는 분들은요, 마지막 기회는 결국은 6만 원의 구간을 돌파를 할 때다. 저는 6만 원의 구간을 돌파를 하기 시작을 하면 그때 거래량이 같이 실릴 거예요. 그때 따라가시는 매매를 안 하시면은 결국 현대로템은 저는 다시 매수할 기회는 없다라고. 제가 당시에도 현대로템에 대해서 똑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6만 원의 구간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터진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드렸는데 실제로 현대로템을 보시면 진짜 6만 원의 구간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터졌어요. 근데 이 이유가 뭐냐면 매물대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를 저는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 거래량 터지기 전에 한번 보세요. 매물대 어디 쌓여 있어요, 지금? 여기 6만 원 구간에 형성되어 있잖아요. 결국 이 매물대 구간을 우리 주주분들이 집중을 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냥 매매를 하다가 여기서 만약에 제가 생각한 대로 안 움직이잖아요. 저는 그냥 손절해요, 그냥. 이걸 왜 기다려요? 이 지겨운 시간을. 어차피 주주분들 어디서 매도하는지 아세요? 우리 주주분들 여기서 다 매수해놓고 올라갈 때 다 매도합니다. 현실이 그래요. 그리고 나서 올라가면은 따라가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듣기 싫다고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주주분들 돈은 주주분들이 버시는 거예요.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정말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 나중에 따라붙는 건 다 이런 고점 구간에서 또 따라붙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주식은 항상 파동을 그리면서 가요. 그러면 올랐다가 떨어졌을 때, 떨어졌다가 올라갔을 때만 집중을 하면은 수익을 가져가시는 거 어렵지 않다라는 걸요. 저는 그거를 우리 채널에서 제가 몸소 보여드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주분들하고도 계속 수익들을 저는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주주분들도 010-4459-6279입니다. 제 전화번호잖아요. 그래서 숫자 7번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 우리 주주분들하고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들 나오면은 제가 바로바로 매수가랑 매도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시죠? 그런 부분들 편하게 저한테 말씀 주세요. 그래서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파동을 그리면서 가는데 이 파동은 어디서 공략을 해야 돼요? 매물대. 그러니까 자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자 어느 순간에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뭐가 만들어져요? 매물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저는 그러면은 바로 그냥 도망칩니다. 이거 그냥 바로 매도 때려요. 그리고 나서 얘가 얼마까지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어디서 거래량이 터져야 돼요? 여기 매물대 라인. 그러면 그 매물대 라인 돌파할 때 전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수익 가져가겠죠. 그러다가 얘가 또 올라가다 보면 또 떨어져요. 그럼 뭐가 만들어져요? 또 매물대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얘가 얼마까지 떨어진다고요? 거래량이 과거에 터졌었던 구간대까지. 그러면 저는 여기 구간에 왔을 때 또 기다려요. 싸게 살라고. 그러면은 또 수익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면은 박스권을 그리는 경우도 있고 돌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집중을 하는 건 거래량이 터져야 하는 가격대만 계속 집중하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으로 예시를 드는 거는 제가 현대로템을 작년에 여기 4월달, 5월달 저희 채널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제가 촬영을 해왔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예시를 드는 걸 잘 한번 보세요. 여기에 올해 2월 달에도 분명히 눌림에 대한 조정이 나왔죠. 근데 어디서 딱 조정이 끝났어요? 여기 매물대 라인이죠.
그러면 저는 올라가다가 매도를 하는 건 추세가 꺾였을 때. 그러면 매도를 해요. 그럼 어디서 다시 사요? 여기 매물대 라인에서. 만약에 이탈하면요? 손절해야죠. 방법이 없잖아요. 왜? 저는 여기 매물대에서 지킬 거라 생각했는데 제 생각과 달라지면. 그래서 제가 영상 속에서 계속 매물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로 편해요. 근데 잘 한번 보세요. 여기 중간에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는 곳에서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아요. 항상 거래량은 의미 있는 구간에서만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지금 주주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주가가 떨어지면은 우리 주주분들 불안해요. 그럼 이럴 때 매물대 차트를 키세요. 그리고 선을 그리세요. 그냥 저처럼 대략적으로 그리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 얘 얼마까지 떨어져요? 그러면 저는 9만 원까지 떨어진다고 말해요. 그럼 사람들을 막 화내요, 저한테. 네가 뭔데 10만 원에서 9만 원까지 떨어진다고 하냐고. 그럼 제 영상을 왜 보세요? 이런 거 받아가시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기다리라고 했죠. 그래서 9만 원 구간에 왔어요. 그러면 매수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지 않습니까? 물론 현대로템도 세력들이 얼른 어떤 물량이나 수급 쪽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현대로템이 매수할 수 있었던 거죠. 물론 여기에서 어떤 세력들이 물량을 전부 다 팔았다고 하면 당연히 끝인 거예요. 이거 매물 떼고 나발이고 그냥 다 깨고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지지 라인에서 지지가 나왔다라는 건 결국은 가격대를 끌어올리겠다라는 의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저는 파동이라는 성질 하나만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영상 속에서 매물대를 계속 강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거래량을 강조를 드리는 이유를 우리 주주분들께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것만 딱 기억을 하시면은 정말 앞으로 우리 주주분들이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종목이든지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이 우리 채널을 성장하면서 자주 오셔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좀 눌러주셨으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주분들 제가 설명드렸었던 종목으로 넘어가가지고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대로템으로 최종 요약을 좀 하겠습니다. 월봉입니다. 자, 주주분들, 현대로템은 계속해서 지금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죠. 근데 신고가를 갱신하는 종목들의 특징은 뭐냐면 앞에 매물대라는 게 점점점 얇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현대로템이 올라갈 때도 가볍게 올라가지만 떨어질 때도 순간순간에 좀 급락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신고가를 공략하는 종목은 항상 눌림목 구간을 기다리셔야지만 싸게 잡아서 이거를 버틸 수가 있어요. 고가권에서 떨어질 때 잡아버리면은 얘가 결국은 올라갈 때 매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럼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현대로템 주주분들이 좀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는 건 결국 현대로템이 마지막에 매도에 대한 포인트는 저는 대략적으로 15만 원에서 한 20만 원 정도를 지금 목표가로 잡고 있는데 결국은 실적이 좋지 않거나 그리고 어떤 수급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다라는 거 이것만 까먹지 않으시면은 아마 현대로템 주주 여러분들께서 좀 더 큰 수익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저는 지금까지 타신의 신선생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